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이썬을 활용하여 대출금 상환 방법에 따른 캐시플로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는 이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상환 방법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상환 방법별로 파이썬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크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원금 균등분할 상환, 만기 일시 상환.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의 대출금 상환 방법에 따라 파이썬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을 위해서 기초 데이터를 파이썬의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는 엑셀 파일을 기본으로 할 텐데요. 그 부분은 엑스윙이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는 않고 기회가 되면 다음 차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듈을 실행시킨 뒤 우리가 기초 데이터를 판다스로 업로딩하고 이 부분은 판다스로 업로딩 했을 경우에 데이터 형식이 소수점 2자리까지 보이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실행을 하신 뒤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시면 데이터 형식이 지금 날짜 형식 일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날짜가 아니라 스트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디테일을 하면 기준일, EXPRDT는 만기일, NEXTR, INTR, CHDDT는 다음 이자 생성일입니다. 이 부분을 실행하고 다음으로 만기까지 캐시플로우를 생성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개월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실 경우에 이 데이터 중에 일부 데이터가 만기가 지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가 이 넘버 오브 먼스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가 마이너스거나 0인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지금 두 개의 데이터가 0과 마이너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이너스인 경우에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지났거나 만기가 동일인 경우에는 1개월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작업을 끝냈고 그러면 기초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보이시는 것처럼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의 캐시플로우 뿌려주기 위해서 먼저 이 로우 하나의 계좌에 대해서 만기까지의 동일한 기간 동안 로우를 생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샘플을 보시면 이 하나 계좌가 만기까지 60개월이 남아있고 그 기간이 동일한 계좌가 60번이 로우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개월 수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같이 로우가 남은 개월 수가 얼마큼 남아 있는 거와 실제로 전체 기간까지 얼마나 남아있는 개월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여 계산을 해보면 이 부분은 넘피 파이낸셜에서 제공해주는 모듈을 사용해서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실행시켜주고 또 이 파일 형식이 인티저이기 때문에 플로팅으로 변환해주고 다음과 같이 해보시면 다시 결과를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실제 이 한 계좌에 대해서 만기가 남은 60개월 동안 이자 부분, 원금 부분, 이자 후 원금 부분, 이거는 누적 원금 상환,
누적의 역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엑셀로 전환해서 값이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 실제 보여지는 것처럼 엑셀로 넘어가서 이 결과가 엑셀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거 샘플로 이 계좌를 보게 되면 지금 잔액은 4천만원이고 실제 만기까지 보시게 되면 원금을 보시면 썸이 4천만원으로 정확히 뿌려지고 이 부분이 이자가 되고 이게 이자와 원금이 합쳐진 부분 보시면 832680, 83680 변하게 되고 이게 누적으로 원금이 상환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최종 만기까지 4천만원이 되고 이 부분은 또 이 원금의 누적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정확하게 산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리금 근두분할 상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리금 근두분할 상환은 원금만 만기까지 동일한 금액이 가고 이자가 변동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기초 데이터를 세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동일하게 보시면 첫 번째 원금 분들원 상환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원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해서 캐시플로우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걸 수량을 안 시켰어. 네. 그리고 다시 원금 분할 금액이 형식을 바꿔지고 동일하게 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자 금액은 남아있는 원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여 원금에 대한 이자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먼트 분할 금액의 매월 분할 금액은 이자 외 원금 금액입니다. 이걸 다시 최종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엑셀로 아직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동일하게 이 부분도 엑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일상 상환도 동일한 로직으로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실행을 시켜준 뒤에 이와 같이 만기 일시 상환은 먼저 이자 금액을 매월 지불을 해야 될 이자 금액을 계산하고 이 부분은 만기 일시 상환이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를 뿌려줄 때 만기까지는 0으로 한 뒤에 만기에 원금 전체를 상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